싱가포르도 방역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증시는 어떨까? 지금부터 궁금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싱가포르 여기에는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떠나본 뭐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에는 복수 거래소였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래소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싱가포르 뭐 상품 쪽 하는 거하고 주식 쪽 하고 있었는데 합해가지고 합병을 해서 지금은 싱가포르 거래소 이렇게 하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인덱스라고 STI라는 이 지수가 대표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표시는 SGX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래 시간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앞서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뭐 이렇게밖에 진행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우리나라 증권맨들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왜 우리는 점심시간 없어요? 점심시간 주세요.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던데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깁니다. 네. 9시에 문 열어서 5시까지 한대요. 거의 은행 시간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래를 길게 오랫동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점심 휴장이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휴장을 해서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잖아요. 지금 시간을 따지면 7시간 하네요. 7시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증시 여행 떠나봤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긴 이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렇게 거래도 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 그 코로나19 하면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원래 아시아의 금융허브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떠오르세요?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이렇게 어디 이게 딱 집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쵸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하는데 코로나19 그리고 또 이 홍콩에서 내부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시위도 막 있고 그러면서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가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아, 짐 로저스 싱가포르에 살아요? 정말요? 아, 지금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그렇구나. 오, 이런 게 있군요. 여러분들 역시 집단지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데이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저도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라고 뭐 많이들 써주셨는데 맞아요. 원래 아시아 금융허브는 홍콩이었는데 떠오르는 금융허브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싱가포르 증시를 잘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랐는데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거래 시간도 긴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한가 하한가 폭.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는 분? 아, 이미 그 위에 자막이 있군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없어요. 보통은 선진국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30% 그리고 대만이 10%였고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서 7%, 10% 이렇게 조금씩 달랐는데 무한대입니다. 싱가포르는 상한가 하한가 폭 제한이 없어요. 보통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 증시 쪽에서 이렇게 폭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하한가 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래 싱가포르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 2016년 즈음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대표 지수 STI 지수의 차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5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특이사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그 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다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끔 뭐 FTSE 100지수 뭐 MSCI 선진지수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뭐 MSCI 정기 변경에서 우리나라가 몇 %가 되고 이런 기사들 가끔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막 수급도 영향받고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이런 경제방송이나 매체에서 막 다루잖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사려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는 거 사면 되죠. 그러면은 중국의 지수를 사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중국 지수 사려면은. 무한대 좋네요. 우리도 도입해야지. 아, 빰빰. 네. 지금 무한대 지금 가격 제한 폭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주고 계신데 원래 중국의 A주는 외국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특별하게 허가받은 몇몇만 살 수 있는데 내가 차이나 이 상해 종합지수 사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면 될까요, 여러분들? 상해 종합지수 사려면은 중국 가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안 판대요. 그리고 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사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일본 가면 안 돼요. 일본에서 안 팔아요. 네, 지금 중국의 상하이 B는 살 수 있는데 상하이 B 아니고 중국의 상하이 A주 사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 시장이잖아요. 그거 사려면은 싱가포르 가시면 돼요. 싱가포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특이사항이 파생 상품인데 싱가포르는 그 나라 국가에 상장돼 있는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의 삼성, 싱가포르의 SK텔레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없고 메리트가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사실 깨알 같은 글씨여서 여러분들 보기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FTSE 차이나 A50 인덱스 퓨처라고 써 있어요. 그게 볼륨이 많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거를 FTSE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 FTSE, MSCI 요게 다 투자 지수, 인덱스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SCI에서 요거를 만드는데 중국의 상해 A주에 유명한 거 50, 우리로 따지면 시가총액 1위부터 50까지 그거를 갖다가 싹 묶어가지고 지수로 만든 거 그거 사려면은 여기 싱가포르 가면 됩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밑에도 보면 FTSE 타이완 인덱스 퓨처, 그러니까 대만 인덱스도 여기서 살 수 있고요. 니케이 225 인덱스 퓨처, 이거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각국의 지수를 싱가포르 가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싱가포르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메리트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사에서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거래소랑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하나 있어요. MSCI하고 FTS, 저 오늘 근데 조금 약간 너무 막 설명만 하는, 저 노잼이면 안 되는데, 저 재미있는 거 되게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FTSA하고 MSCI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싱가포르에 다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MSCI가 요번에 홍콩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MSCI는 딱 오늘자로 이제 계약 만기가 돼서 관련된 MSCI 상품은 홍콩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FTSE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아무래도 FTSE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냥 사실 이 시간에는 가볍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ETF 보면은 뭐 FTSE, 뭐 코리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ETF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살 수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ETF를 막 상장시켜 놓거든요. 근데 나는 오리지널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싱가포르 거래소 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좀 각광받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수가 거래되고 제가 특이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BDI 아시죠? 발딕 운임지수. 요즘에 해운주들 막 많이 오르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발딕 운임지수, 건어물지수도 막 오르고는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중국에서 집계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BDI 지수는 지금 보시는 이 발딕 해운거래소라고 하는데 이거 영국에 있는 거래요. 영국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집계를 하거든요. 요런 건물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사진 하나 더 보면은 영국이 이렇게 사실은 무슨 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이 좀 흐르고 그 뒤에 약간 총알같이 뾰족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약간 롯데타워 같은 그런 느낌?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이 발딕 해운 거래소인데 요거를 2016년에 원래 영국 거였는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BDI 지수를 취합하고 발표하고 그게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과 관련된 허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싱가포르 거래소의 좀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FTSE 차이나 A50 요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거 차트 한번 볼게요.
중국 증시에 유일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최근에도 많이 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지수 선물이기도 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게다가 중국의 A주 이 시총 52위권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주당 많이 안 비쌉니다. 위탁 증거금하고 유지 증거금이 $400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은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증거금이라든지 한 거래당 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 FTSE 차이나 A50 지수 선물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싱가포르 투자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은 대만이나 베트남보다 싱가포르 쪽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해외 투자 쪽 사업을 좀 일찍 펼치거나 좀 사이즈가 큰 삼성하고 미래는 제가 앞으로도 좀 소개해드릴 웬만한 국가들은 삼성 미래는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PPL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PPL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로 KB증권이 좀 가장 늦기는 했었는데 KB증권에서도 지금 싱가포르 관련해서 거래를 좀 하고 있어요. 조더님 또 삼성증권 다 하네요.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경우님, 안녕하세요. 저 이 필명은 약간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주식 라방을 좀 함께 많은 분들이 해주시나 봐요. 마임님, 키움은 거의 없음. 사실 키움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브로커리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해외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키움증권도 요즘에 해외 상품도 많이 내놓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로니에 휘사님은 이 세 중에 하나 쓰고 계신가 봐요. 제가 거래하는 곳이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보통 보면은 IPO 있잖아요. 새내기주, 공모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데 좀 특화돼 있고 그리고 뭐 수수료 생각하시면 좀 중소형 증권사로 활용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미래 쪽에서 또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증권사를 좀 골라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케빈님이 싱가포르에 반년 살고 홍콩에 3달 살고 와 대박. 저는 싱가포르 땅도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이러면은 뭔가 저처럼 계속 이렇게 글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우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살짝 맛보기로 싱가포르 증시만 살짝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국가가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여행할 국가로 선택을 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지금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못 불러드렸는데 만지님도 계시고 고담님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 번쯤은 또 해외 증시도 눈을 돌려보면은 여기서 또 수익에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내용 준비해서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세계 주식 일지였습니다. 안녕!